돈 모으다 보면 가방 사고 싶고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 힘들어요. 쓰면서 돈 모을 거 모으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소제목 우울증 방지. 우울증 방지. 일단은 통장을 2개로 쪼개면 좋아요. 하나는 목표에 다다르기 전에는 절대 찾지 않는 통장으로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는 좀 유동성이 있는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목돈용이고 하나는 내 우울증 방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월급 200만 원 정도면은 조금 현실성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일단 저는 생활비로 60만 원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만 원이 남잖아요. 140만 원을 모조리 저축을 할 거예요. 그런데 120만 원을 시드머니용 적금 통장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20만 원이 그럼 남잖아요. 그 20만 원은 유동성이 있는 통장에다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20만 원을 따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우울증 방지에 있어요. 1년이면 이게 240이잖아요. 네.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생활비가 6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여기에서 말이 안 된다. 네. 어떻게 생활비가 60만 원이냐? 일단 생활비는 휴대폰은 무조건 알뜰폰을 쓸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자취하지 않을 겁니다. 노자취. 그리고 대중교통 탈 거고요. 그리고 쇼핑 안 하고 약속 안 잡을 겁니다. 알뜰폰은 제가 지금 14,000원 쓰는데 5기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교통비 1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 교통 10만 원 정도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제가 보험료를 여기 5만 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보험도 가입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3만 원이 남잖아요. 네네. 이 안에 뭐 식비, 내가 먹는 거, 그리고 친구 만나는 거, 애인이 있으면 데이트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저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경조사가 있는 달이 있고 없는 달이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20대 때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20대 때는 경조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완전 인싸들 아니면은 많지 않아요. 결혼식도 그렇게 자주 있지 않지. 제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돈으로 살았거든요. 저 한 달에 60만 원도 안 쓴 적도 있어요. 3,400씩 벌었을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더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돈을 왜 이렇게 썼냐? 그래도 조금 인간답게 사는 비용으로 제가 계산한 게 60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제 240만 원은 매년 우울증 방지용으로 모은다고 했잖아요. 모았지. 이거를. 예를 들면은 1년 중에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지금이야 뭐 코로나라서 좀 불가능하지만 여름 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 한 4-5명이랑 해외여행을 한 3박 4일 갔다 와요. 동남아 쪽 정도? 동남아 정도? 홍콩, 마카오 같은 데 갔다 왔다. 그러면 4-5명 가잖아요. 여러 명이서 방을 하나에서 커넥트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싸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다녀봐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갔다 와도 인당 3박 4일이면 50도 안 될 거, 5, 60 거든요. 집도 괜찮더만. 숙소도 다 좀 괜찮은데 한 4성급 이상? 그러면은 봐봐 240만 원에서 50만 원 썼어요. 그래도 돈이 남죠. 돈이 남죠. 네, 겨울이 왔다. 그러면 내가 찜해놨던 좀 비싼 코트 아울렛 가서 사요. 한 55만 원 주고 그래도 100만 원밖에 안 썼죠. 그 14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어. 수영 강습을 받고 싶었다든지 필라테스도 좀 1대1로 배우고 싶고 비싸서 못했지 저거 허리띠 졸라 매느라고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이상의 취미생활에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달 쓰는 돈이 있어. 이미 거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아요. 이 43만 원이 20대 때 있잖아요.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아유, 절대 적지 않지.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지만 쓰는 돈이 있다니까 이렇게. 가계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자취를 안 하는 전제잖아요. 그치. 20대 때는 부모님께 신세 좀 져도 됩니다. 나중에 크게 갚아드리면 되지. 아유, 저렇게 왜 살아? 그냥 즐기면서 살아.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즐기지도 못해. 돈도 없어. 쓸 때는 다 써.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와. 되게 좋은 코트 하나 있어서 10년 입어요. 그런 코트 있으면. 이런 데다 돈을 써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그리고 월급 200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도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이거보다 더 많이 벌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죠. 풍족하게 사는 거지. 그리고 더 많이 모을 수 있죠. 이대로 했을 때 한 3년이면 5천 가까워지죠? 이 우울증 방지 이 240만 원 안 했잖아요? 그러면 100% 현타가 와요. 그래서 갑자기 원룸을 하나 구해갖고 자취라는 것을 한번 해봐. 로맨틱하게. 내가 어딘가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하게 돼.
한 달 고민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쓸 수도 있습니다. 씁니다. 왜냐? 3년 동안 내가 숨막히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대로 살았다. 한 240만 원씩 1년에 나한테 여보. 우울증 방지용 돈을 만들어 줬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큰일이 안 일어나요. 친구들 하는 거 웬만큼 하면서 살았거든. 주변에 돈 모을 거 모으면서 쟤는 그래도 할 거 다 하네? 이런 친구도 있을걸? 되게 많아요. 막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 돈 펑 쓰고 이제 막 없고 빚지고 뭐 카드 쓰고 가고 이럴 것 같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 있긴 있지. 근데 모을 거 다 모으고 유럽 여행 해가지고 거기다 따로 모아서 그 돈으로 쓰고 오고 이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다들 노는데 뭐 나도 저렇게 펑펑 쓰면서 놀지 하고 안심하면 안 돼요. 다 모으면서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런 의미 들 수도 있어요. 돈을 모으다가 240만 원 매년 모았는데 이거 쓸데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땡큐. 그러면 내 돈. 마이머니. 또 내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유유상종이잖아요. 친구들 중에 나처럼 이렇게 아끼는 친구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서로한테 이게 되게 동기부여가 매일매일 되고 이게 파이팅이 엄청 돼요. 계속 정보를 공유하세요. 내가 현재 얼마를 모았고 이번 달에 나 43만 원 중에 20만 원밖에 안 썼다.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파이팅 되고 진짜 잘 모으게 됩니다. 배틀이지, 배틀. 독해지는 게 답이다. 이게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데 이거 진짜 독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독하지 여러분들? 않아요. 인생이 한 80년, 뭐 100년이라고 친다면 그 중에 내가 좀 아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태어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은 쓰고 싶지 않은 돈이어도 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와요. 이때는 내가 자제가 가능한 때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20대 때는 사실 뭘 입어도 이쁘잖아, 솔직히. 그치. 나이 들어서는 나같이 맨날 이렇게 나이키 티셔츠 맨날 입고 있으면은 조금 그렇지. 아니야, 얼굴이 받쳐주면 괜찮아. 20대 때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녀도 이쁩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중교통 타고 다녀도 전혀 뭐 어색하지 않은 나이대고 그냥 나이 자체가 보석이야. 그때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30대 말까지 그때가 이제 본인의 가치가 제일 높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바짝 벌어가지고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신용카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뭐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신용카드 그래도 잘 쓰면 되게 좋다. 잘 쓰면이잖아요. 결국엔 잘 써야 돼요. 신용카드를 써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돈을 긁잖아요.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내는 겁니다. 이거는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내가 진짜 칼같이 마치 체크카드 쓰듯이 내가 목표 금액만 써야지. 그러면 사실 체크카드하고 똑같지. 그치. 똑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돈 모으다 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큰 재테크인지 느끼게 되면 맞아. 이게 자취하면은 돈 모으기 진짜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지. 목표를 한 5년 정도 잡고 있으면 자취하고 이러면 한 1, 2년 정도를 더 늘려야 될걸요? 돈을 모으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취를 하게 되면 그게 문제인 거지. 포기할 수도 있지. 근데 돈을 모으려면 여러분들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놔야 돼. 환경을 세팅해야죠. 돈을 탕진할 분위기를 세팅해놓고 나는 이걸 참으면서 돈을 모아야겠어.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돈을 좀 아껴서 모아라 그러면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남한테 얻어먹을 거라는 상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아까 전에 돈을 모으려면 돈을 같이 모으는 친구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안 모으는 친구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닌데 맨날 뭐 구두쇠 취급만 당하는 거야. 야, 돈 좀 써라. 맨날 이래. 돈은 돈대로 쓰는데 구두쇠 취급만 받아. 난 맨날 엠빵을 했어. 한 번도 내가 돈을 안 낸 적이 없다? 내가 그냥 나의 생활에서 돈을 아끼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땐 짠돌이 짠순이야. 야, 그만 좀 아껴 막 이래. 자기한테 아낀 거 아닌데. 그렇지. 그런 오해를 받아. 지금 그때 당시에 막 돈 좀 이렇게 버는 만큼 그냥 다 쓰고 저축은 딱히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은 지금 다 후회해요. 다 후회하고. 맞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한 10년 정도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돈 조금씩 모았으면 지금 한 1억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다 후회합니다.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내 나이가 됐을 때 주식이라는 것도 해볼 수가 있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저랑 똑같이 돈을 열심히 모았던 분은 이미 토지를 사서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